좀 받아주세요. 마이너스 루트 1 곱하기 루트 5는 마이너스 루트 10. 좀 맞죠? 왜 요 문제 반말할 때 정확을 했나? 그 다음에 요 새끼 루트 마이너스 4랑 루트 마이너스 9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가고 둘이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6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면 마이너스 튀어나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24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8i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루트 2i구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시국이가 날치쳤었나? 몇 번 틀렸어? 네. 그러니까 이거 날치쳤었는데 택규였나? 택교. 저 아닌데. 저기 여기 어디 집이었는데 날치치던데 이해돼? 자, 형국이랑 왜 잘 바꿨냐? 재민이랑? 재민이가 지금 잘 삥 뜯었어? 네. 아. 재민이가 1cm 됐어요. 일진은 뜯었어가 어떻게? 맞아요. 얘기해봐. 맞아요. 형한테 얘기하면 저 새끼를 내가 죽여줄게. 제가 억지로 바꿨어? 끄덕여. 자 보세요. 근데 또 좋은 자리로 왔으니까 저 새끼 왜 뒤로 짱 박혀? 지가 너무 편해. 야 그리고 재민아 이제부터 밑에서부터 등수 잘라가지고 저거 합시다. 근데 뭐지? 따로 숙제를 내주고 재민아. 일찍 등원해서 그거 판다고 했어. 오늘부터요? 다음 주부터 아직 얘기를 안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계약하면 시험을 보는데 뒤에서부터 특별히 5명은 잘라가지고 내가 연락을 할게요. 카톡을 보낼게요. 다음 주에 4시 혹은 4시 반까지 등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보내줄 테니까 파일 요거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다 라고 지우야 너무 좋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이러는 거 아니야? 신문이 더 세상에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다고. 자 7번 봅시다. 신문이 점수가 자 갑시다. 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요 알파 베타는 4고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 9 빼기 16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실화이 되나요? 이 정도만 알 수 있는데 보통 여기까지도 안 하고 너네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문제 풀면 안 돼요. 여기에서 뭐가 더 나오냐? 알파와 베타는 이 방정식의 한 근이기 때문에 요시까지 나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5개를 뽑아낼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근원들을 접근해 봅시다. 기억! 알파 세제곱, 오늘 안 그래도 뽑아줄 건데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베타 세제곱 빼기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합분만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플러스 9 곱하기 4 4, 9, 36 9가 되네요. 기억 3 니은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4되지요.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4되죠. 이게 30이냐고 물어봤네요. 참고진 3. 이거 7번 틀린 사람. 설마 이해돼? 요거까지.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래요.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가 마이너스 4니까 알파 분의 1이 되네요. 베타 분의 1이 되고요. 막 썼는데 이건 이해되냐?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가 뭐라서? 마이너스 4라서 알파만 하나 남습니다. 아니면 요 새끼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분모 있는 식에서 알파만 제외하면 이 식이죠. 알파 하나만 빼면 이거지. 여기 알파 더하기 분모죠 지금. 그래서 0 더하기 알파라서 알파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제가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인수분해 및 곱셈 공식 및 곱셈 공식 변형 선생님이 프린트 한 장 꼭 외웠으면 좋겠는 거 막 너무 빡센 거는 좀 뺐고 적당히 빡센 것들 한 장 뽑아줄 테니까 다음 주까지 외워오시면 됩니다. 그 페이지에 있는 거 전부. 그래서 긴 종이 줄 테니까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거기 있는 것들. 자, 10번 보시면 y는 x제곱 플러스 6kx 플러스 9k제곱 플러스 4k 더하기 2가 이 그래프랑 y는 2ax 플러스 b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 같다라고 놓았을 때 판별식을 쓰시면 판별식이 0된다가 k에 관한 항등식이다라는 뜻입니다. 둘이 같다라고 놓고서 항상 접한다고 얘기했어요. 3k 마이너스 a x 플러스 9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2 마이너스 b는 0. 요 새끼가 접한다. 뭐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k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 이게 k에 관한 항등식.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k의 개수도 0이고 새끼가 뭐냐? 상수항도 0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9k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6ak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4k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가 0k 플러스 0이라는 식이다. k에 관한 항등식은 설명했듯이 좌변과 우변이 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똑같은 식이 되면 항등식입니다. 물론 고1 때는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많아서 k값에 무엇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식 요러고 외웠을 테지만 고2 때부터는 개수 비교하는 문제가 훨씬 많아서 항등식은 k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기 한다라고 이해하셔도 좋고, 그리고 하나 더,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고, a가 마이너스 3분의 2면 b는 얼마인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Z제곱이 음의 실수다. Z가 무슨 수라는 소리를 어렵게 한 겁니까? Z제곱이 음의 실수다. 순어수. Z제곱이 음의 실수다. 순어수. 그 다음에 Z가 실수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까지 같이. 자, 그래서 순어수라고 얘기했으니까 I 앞부분은 0이 되면 안 되고 I 없는 부분은 0이 돼야 된다. 얘는 0이어야 하고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는 0이면 안 되고 5, 1, 6, 3, 18 안 되네요. 9, 2, 18 되네요. 마이너스 x는 5분의 2 또는 9인데 9는 이 새끼를 0 만들어주기 때문에 안 됩니다. 순허수여야 되니까 i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x 값은 5분의 2에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11번 틀리신 분 하진아 이거 이해되니? 진짜 돼? 자, 그 다음에 12번 예로 나는 못가 나머지를 구하라. 근데 qx를 다시 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구하라는 게 q0입니다. q0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래. x 100제곱 플러스 x의 50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을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했고 그럼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잡아주시면 틀린 사람 어이구 생각보다 많네요. 흥이라고 왜? 자 나머지 구해야 할 생각은 들어요? 나머지 구하는 거 쉽지. 뭐 넣고 뭐 넣으면 1이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a 플러스 b가 얼마?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2. 그래서 b는 9,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찾아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요? 여기까지 됐지? 문제에서 뭐 구하래? q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지금 q 제로죠? 그런데 용지만 넣으면 끝났네. 이해돼? 왜 틀렸어? 아, 처음 봤어? 뭘 처음 봤어? 이 문제를 처음 봤어? 나머지 구하는 거 이해돼요? 그리고 이렇게 항등식을 세워주면 q 0값 구하고 싶으면 x에 0 집어넣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해돼?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어? 또 주현이는 이거 왜? 어디에서 막혔어? x 마이너스랑 x 플러스에다가 0을 안 대입해가지고 0을 안 집어넣었어. 여기에 0 넣었다는 거는 0 넣고 싶다는 건 모든 x 값에 0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번 13, 14번 괜찮아? 틀린 사람 13, 14 야 재민아 드디어 우리 세 번째 수업인가? 세 번째 수업만에 너네 이름을 모두 외웠다. 네 번째. 네 번째 보면 네 번째구나. 네 번째구나. 드디어 외웠다. 야 13, 14번 괜찮아? 재민? 둘 다 왔어? 좀 어려운 거. 어려운 거 14번 좀 14번 헷갈려? 너 14, 14 뭐요? 니가 또 지난 시험을 잘 맞더만. 13번 보여주세요. 13, 14 합시다. 자, 실수화 시키면 13번 앞에 거는 i가 되고요. 분모에 i 있는 거 용서하지 마세요. 여기는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도 괜찮아요. 1-i분의 1 플러스 i는 요 특이한 숫자는 실은 i라는 거 워낙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서 그냥 보자마자 i인 걸 어떻게 해서 i라는 걸 찾아도 되냐면 1 플러스 i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시면 분모는 2가 되고요. 이 새끼 제곱하시면 1제곱 i제곱 없어지고요. 2i니까 2분의 2i라서 i가 됩니다. 거듭제곱 안 해도 그냥 이 상태로 실수화만 시키면 i가 돼요. 그럼 요 새끼는 반대로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1 집어넣으면 새끼가 1 집어넣으면 뭐 되고? 1 집어넣으면 i요. m sorry 내가 잘못했네. 마이너스 i요. mn에 1 집어넣으면 얼마? m에 1 넣고 n에 1 넣으면 자연수 순서상 개수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뭐 돼? 야! 새끼 뭐 되냐고. 1일 때부터 셉시다.
m이 1이면 뒤에가 마이너스 i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1이어도 0이 되고요. 2 안 되죠? 3도 안 돼요. 3이면 마이너스 i 나오고 요 새끼 세제곱이면 플러스 i 나오니까 되나요? 마이너스 i의 세제곱 요 새끼는 i의 요걸 이렇게 바꿔도 괜찮은데 마이너스 i가 i의 세제곱이라서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은데 요렇게 그래서 m이 1이고 n이 1이면 i랑 i 세제곱이니까 없어지는 게 맞고요. n이 1이고 n이 3이면 얘가 1이고 얘가 3이면 둘 다 i 되니까 안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5면 얘는 i 되고 얘는 15제곱이니까 i의 3승 돼서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m이 1일 때부터 순서대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순서상 개수 구하는 거 하나 정해놓고 그 다음에 m이 2면 앞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뒤가 플러스 1 돼야 되겠네요. 플러스 1 되려면 뭐밖에 없습니까? 4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m이 3이면 마이너스 i가 되네요. 그럼 뒤에 거는 플러스 i가 돼야 됩니다. 플러스 i가 되려면 1 안 되고 2 안 되고 3 가능하네요. 4 안 되고 5도 안 되네요. 이렇게 되고 m이 4면 앞이 1이 됩니다. 뒤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1, 2 되죠. 3, 4, 4 안 되고 5도 안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이 오면 n은 i가 되므로 이거랑 똑같네요. 1,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둘, 넷, 여섯, 일곱 개. 진짜 이해돼? 이거 근데 개수 세기 문제 진짜 많이 틀리는 데들. 개수 세기 문제 진짜 많이 틀려요. 개수 세기 문제 많이 틀려요.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14번. 유리야, 분모에 루트가 있어. 뭐 하고 싶어? 유리화 시키면 어떻게 되게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 나중에 너네 수열 윤지는 수열 배웠죠? 나중에 너네 대수에서 수열 배울 건데 이렇게 마이너스 포함하고 있는 거 무슨 셈을 하시는 게 좋냐면 가로로 쓰지 마시고 세로 셈으로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1부터 17까지 집어넣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랑 요것만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새끼의 소수 부분을 x라고 했으니 루트 18에서 1 뺀 거 얘가 4점 얼마예요? 근데 1 뺐으니까 얘가 3점 얼마니까 소수 부분은 3을 제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18 마이너스 4가 바로 x가 됩니다. 따라서 x세제곱 어쩌고저쩌고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넘어가서 제곱하시면 x제곱 플러스 8x 4만 넘어가서 제곱할 겁니다. 16은 18이 되고요. 그래서 넘어오시면 x제곱 플러스 8x가 2가 됩니다. 얘를 이용해서 얘를 조져주면 x세제곱 플러스 7x 말고 8x제곱이라고 쓸게요. 대신 마이너스 x제곱 하시면 똑같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만 땡겨올게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요 새끼는 뭐가 되고요? 2x가 되고요. 요 새끼는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따라서 구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값을 구하라는 거라 여기서 3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왜 부를 수 있지? 3을 되지? 야, 근데 부호를 바꿔야 돼. 나 뭐 틀렸냐? 마이너스 x니까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 오케이. 마이너스 x. 그래서 마이너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빼기 3 해주시면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너네 대수 가면 시그마에서 그걸 소거형 급수라고 배울 건데요. 너네 지금 대수 어디 하냐? 상함수 끝났냐?
네. 네. 끝났어? 아직 안 하고 끝났어요. 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활용하냐? 네, 활용. 활용해야 돼요 이제. 그래프는 했냐? 아니요. 그래프 했어요. 하고 있어요. 그래프 했어요. 어. 그래프 끝났어요. 그럼 오늘 식목이가 수업을 안 곡석국면 들어. 오늘 곡석국면 얘기해 줄 테니까 그 13-2번도 어제 지난번에 내가 길게 풀었던 거 있지 그거 짧게 푸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오늘 그거 좀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해도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새끼 1부터 17까지 집어넣어서 더한다 라는 뜻이야. 이렇게 더 숫자끼리 일정한 규칙을 갖는 숫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열이라고 부르고, 이제 다음에 삼각형 활용 끝나면 바로 배우는 게 수열이에요. 일정한 규칙들을 가진 숫자들을 나열해 놓은 걸 수열이라고 부르고, 수열의 합에서 지금처럼 규칙성을 가지면서 사라지는 걸 소거형 급수라고 부릅니다. 이 소거형 급수는 가로로 쓰는 것보다는 세로로 쓰는 게, 덧셈 할 때 세로로 쓰는 게 훨씬 더 예쁘게 잘 보이니까 아 이게 지워지는 규칙을 갖는 덧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세로로 써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보여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 보시면 자 x가 2부터 4까지만 그릴 건데 2부터 4까지만 정의된 함수 이차함수가 있어요. x-k의 제곱 플러스 2k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얘가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래. 자 그렇다면 짜자잔. 여기가 k, 2k 제곱인데 내가 2부터 4까지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그러면 2하고 4의 위치에 따라 만약에 여기가 2고 만약에 여기가 4라면 그럼 2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커지고 4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의 차는 f1 빼기 f4가 될 건데 2랑 4가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된다면 2k 제곱이 최소값이 되고 2 또는 4에서의 값이 최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 4가 이번엔 요쪽에 있다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4하가 4에서의 함수값에서 2에서의 함수값을 뺀 게 될 겁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달라지네. k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풀어서 맞췄어? 7이? 15번? 아 찍맛? 15번 맞췄어? 풀맛? 오 끝날 수 있네. 15번 풀어서 맞춘 사람. 이거 케이스 나누는 게 원래 지랄인데. 오 15번 손 들었다고 해야 돼요? 맞출 뻔했어요. 얘기 뻔했다고. 자 그래서 갑시다. 자 k의 위치에 따라 최대 최소가 달라집니다. 2부터 4까지 해서 자 2하고 4를 정해놓고 k를 움직일게요. 변수는 k니까 2하고 4를 이렇게 정해놓고서 k를 움직일게요. 처음에 k가 이 왼쪽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대값은 k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최대와 최소의 차이는 f4에서 f1을 뺀 것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k가 2하고 4 사이에 있으면 두 번째 k가 2하고 4 사이에 있으면 그럼 최소값은 k에서의 함수값으로 정해집니다. 근데 최대값이 2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죠. 네. k가 이쪽에 가까워지면 4가 클 거고 k가 중간에서 4 쪽에 가까워지면 2가 커질 겁니다. 따라서 범위를 한 번 더 나눠주셔야 되는데 k가 2하고 3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F4에서 FK를 뺀 게 최대 최소의 차이가 되고요. 내가 보기엔 이 문제가 제일 너네들이 풀기 어려운 것 같은데 22번까지. 전체 나머지는 다 쉬워요. 요게 제일 지랄, 얘가 제일 지랄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MK 얘기했었죠. MK 얘기. 최대 최소 K부터 K 플러스 2까지 최대 최소 그 케이스 분류하는 거. 그거랑 지금 같은 결이에요. 요거는 거의 내신에 모든 학교 다 나옵니다.
축의 위치에 따라 지금 최대 최소가 달라지는 거 혹은 구간이 달라짐에 따라 최대 최소가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은 2차 함수 필러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이 3하고 4에서도 여전히 FK가 제일 작은 건 알겠는데 축이 얘 중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 중간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면 2에서의 값이 최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가 이 왼쪽으로 가버리면 이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어차피 4에서는 똑같으니까 등호 다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보통은 왼쪽에 있으면 2에서 제일 크고 4에서 제일 작죠. 자 이거예요. 요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그럼 이제 노가다를 해야 돼요. 네 가지 케이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이건 객관식보다는 당연히 주관식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서술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이게 세 번째 케이스, 이게 네 번째 케이스요. 자, 그래서 F4 찾읍시다. 이거보다 원래식이 더 나은 것 같은데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k제곱. 자, F4는 3k제곱. 어차피 지금 F2랑 F4랑 FK만 가지고 놀 거니까 일단 찾아놓고 시작할게요. F4는 3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이고요. F2는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고요. FK는 2k제곱인 거 알죠? 저기서 그래서 4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10이고 4에서 k를 빼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이고 그 다음에 2에서 k를 빼면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4고요 2에서 4를 빼면 이 새끼의 부호를 바꾼 겁니다. 4k 마이너스 12가 될 겁니다. 요렇게 이 차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3이 되는 K값을 찾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K값이 이 범위 안에 해당하는지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K를 찾아주시면 마이너스 9니까 K는 4분의 9인데 이보다 작어? 안 작어? 그래서 불가능. 그 다음에 얘가 3이면 여기가 13이죠? 16. 이거 식은 같네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요 2하고 3 사이에 들어가는 건 4 플러스 루트 3은 5점 얼마 얼마고 4 마이너스 루트 3은 2점 얼마 얼마니까 4 마이너스 루트 3만 답이 되고요. 요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 넘어가시면 1이에요. 그러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3하고 4 사이에 있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2 플러스 루트 3이 K값으로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요 새끼는 K가 4분의 15인데 4분의 15는 4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답은 요거랑 요겁니다. 더하시면 답은 6이 되겠죠. 요렇게. 맞아? 이렇게 풀었어? 오, 잘했어. 얘가 제일 어려워요. 19번이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20번이었나요? 19번, 20번, 19번, 20번이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얘가 계산이 제일 길고 얘가 제일 꼼꼼해야 되고 19, 20번보다 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얘는 진짜 많이 나와요. 축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킬러로 엄청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4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구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잘하셔야 돼요. 15번. 자,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 보시면 어느 식품 회사에서는 10주년 기념 가격 할인 행사를 하기로 하였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하루 총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려면 한 개의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정가대로 한 개에 8,000원씩 팔았더니 하루에 100개가 팔렸다. 그런데 할인 행사에서 가격을 20x원 내렸더니 개수는 100개보다 더 팔렸다. 얼마? 2분의 x개 더 팔렸다.
그래서 하루 총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려면 요 이차 함수가 마이너스 10 x 제곱 플러스 4,000 마이너스 2,000 플러스 2,000 x 플러스 80만. 자, 요 이차 함수가 최대가 되려면 가격은 얼마여야 하는가? 그러면 요 이차 함수가 최대가 될 때 x 값을 찾아주시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하셔서 x가 100일 때고, 그럼 가격은 이게 가격이 아니죠. 이게 개수죠. 가격은 6,000원일 때 판매 금액이 제일 커지겠습니다. 이렇게 16번 틀린 사람. 친구가 이해되냐 이거 식세운 거? 네. 판매 금액 곱하기 판매량, 네. 그게 전체 총 판매 금액이 되겠지. 이거 생각하면 그냥 2차 함수 2번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17번. 김성현, 떠들지마 이씨. 감사합니다. 성현아, 17번 맞았어? 네. 풀어서 아니요. 17번 풀맛. 17번도 좀 어려운데. 자, 보세요. 좋아요. 자, y는 kx 플러스 6 위에 x좌표가 마이너스 k인 점 p가 있다. 그러면 점 p의 좌표는 이게 kx 플러스 6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 점 p의 좌표는 x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k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 이게 지금 p의 좌표입니다. 그럼 문제 끝났죠? 뭐? 요 넓이의 최대를 구하래요. k 값이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요 넓이의 최대를 구하래요. 근데 여기가 얼마라고 했냐면 1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달라지는 넓이는, 자, 여기까지는 픽스죠. 여기까지는 무조건 항상 어디에 있더라도 요 삼각형의 넓이는 나오죠. 이 부분만 변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만 k 값이 변함에 따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2분의 3은 상수고 여기 넓이가 변수인데 이 넓이를 sk라는 함수로 잡아줍시다. 2분의 3 플러스 sk가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각형의 넓이. 그러면 이거 끝났죠? 1,0, 0,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 점 3개 주어졌을 때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성현아? 몇 신발? 한적 없나 우리? 했으면 성현이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렇지 성현아? 네. 진짜 안 해줬나 봤어요. 정리해줄게. 자, 셋차 고딩 때 넓이는 너네 막 대수했잖아. 자, 고등학교 때 나오는 삼각형의 넓이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첫 번째 2분의 1 AB sin C. 두 변과 끼인 각을 이용해서 넓이 찾는 게 제일 많이 사용되고, 요게 한 50% 절반 정도는 거의 이거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고1 때 많이 사용되는 건 신발끈이라고 해가지고 0,0 x1, y1 x2, y2라는 세 점이 주어졌을 때 넓이가 2분의 1 절대값 내항곱 외항곱의 차 x2, y1 마이너스 y2, x1 이렇게 구해주는 게 두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혹시 모질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별로예요. 저렇게 배웠네. 물론 이렇게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근데 쌤이 이거보다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알려줄게. 요것도 요요 봐봐 알았어. 좋은 방법이지. 1,2 3,4 그다음에 여기가 5, 마이너스 1 뭐 이렇대. 그럼 봐. 1, 2 3, 4 5마1 1, 2 해가지고 슈슈슝 해서 4, 마3 2 해서 얼마냐? 11인가? 그 다음에 빼기 슈슈슝 하면 6, 20, 마이너스 1, 25인가? 네. 이렇게 하고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2분의 1을 때리는 게 지금 신발끈이잖아. 네.
이렇게 해서 14 해가지고 얘가 7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우리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자. 자, 그래프가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점 3개가 이렇게. 그럼 얘를 평행이동시켜. 평행이동시키면 넓이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져. 평행이동하면 넓이가 안 달라지죠? 그러면 친구들 여기가 1, 2인 것보다 0, 0이고 여기가 0, 0이면 이렇게 되면 두두두 했을 때 얘네들은 필요 없고 요것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두두두 했을 때 얘네들은 필요 없고 요것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얘를 0, 0으로 평행이동시켜. 한 칸 두 칸 빼주면 돼. 요렇게 내항고 외항고 8 빼기 마이너스 6 나누기 2 요렇게 하는 게 좋아요. 요렇게 하는 게 계산이 훨씬 빨라요. 물론 요렇게 해도 돼요. 평행이동 안 해도 돼. 평행이동 안 하고 그냥 1, 2, 3, 4, 5 마이너스 1에서 뚜두두 해가지고 싹 더하고 싹 더해서 빼줘도 되는데 요게 조금 더 빨라요. 쌤은 이제 계속 고등학교 때 애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서 요게 차이가 조금이라도 좀 나면 귀향이면 요 방법이 조금 더 이게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이 돼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할 겁니다. 0, 0 마일 3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6 내항고 마이너스 3k 외항고 k 제곱 마이너스 6 빼 절대값 2분의 1 요렇게. 이게 얼마나 지금? 이거의 최대값 구하래요. 이거의 최대값. 그럼 이거의 최대값 구하려면 이거 아래로 볼록, 아니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죠. 2차 함수 최대값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같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무슨 말이에요? 평행이동식. 아, 나 평행이동을 안 했어요. 예리한데. 오, 예리하다. 잘했다. 고맙다. 여기 마이너스 1. 내가 선생님이 지금 헛소리를 실언을 해가지고 좀 머릿속이 좀 하얘져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k제곱 마이너스 6에서 요거 근데 k가 1하고 2 사이라고 했죠?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겠나요? k 플러스 1 해서 여기에 절대값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그럼 1부터 2까지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 그럼 대칭축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센터가 2분의 1인데 k가 1하고 2 사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문제에서?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럼 마이너스 2, 얼마냐면 마이너스 2, 4 마일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그럼 이걸 절대값 씌우면 최대값은 5가 되겠죠. 꼭지점 문제가 아니라 2차 함수 절대값 씌운 문제가 되겠네요. 2차 함수 절대값 씌운 문제가 이렇게. 물론 그 공수투 이용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최대 최소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데 이미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에 세 점을 찾았기 때문에 세 점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주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x1, y1, x2, y2, x3, y3라고 안 쓴 게 선생님 이런 것만 이렇게 넓이 구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삼각형은 한 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시켜서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점을 반드시 0,0으로 바꿔주시는 게 요 계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라요. 근데 그거 익숙하면 그걸로 하셔도 돼요. 아니 2분의 5지. 원래 밑에 2 있었잖아. 2분의 5 더하기 2분의 3. 4 아니에요? 아니지.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요. 5번 8분의 33이라고? 와. 2분의 1. 8분의 33이 더 큰가? 무조건 4. 쌤. 3 안 곱하셨어요. 3을 안 곱했다고? 여기 3을 안 곱했어.
그러니까 나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시발그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자, 정리할게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근데 여기랑 여기는 픽스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사각형은 예쁜 사각형이 아니라서 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서 구해주는 게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K값이 관계없이 이렇게 사각형이 생겨도 이 넓이는 똑같고, 이렇게 사각형이 생겨도 이 넓이는 똑같아요. 이 넓이는 그냥 상수니까 정해주시고, 이거는 3이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만 K값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K에 관한 함수식을 세워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6이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인데 뺄 거니까 더하기 3K 플러스 3이라서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3 절대값하고 2분의 1 요함수의 최대값을 찾아주시면 된다고. 왜?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어 주시면 최대값이 자, 얘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3 말씀하세요. 요거랑 요거 곱하면 빼면 마이너스 9 아니에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지금 여기 둘이 곱한 거,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걸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빼기 3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21 마이너스 4분의 21 이렇게 됩니다. y부터 y까지를 접어 올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이게 플러스 4분의 21이 되고 2분의 1 하면 8분의 21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8분의 12가 되니까 답은 8분의 33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9번. 와, 18번 질문 안 했다, 드디어. 근데 솔직히 말하자. 18번 틀린 사람 욕먹을 거만 질문 안 한 거 같으시면 둘 빼놓고는 다 맞았냐. 얘기는 해가지고 얘기는 바꿔서. 야, 도윤아, 틀렸어? 어려워? 18번 어렵죠. 좀 어려워요, 근데. 진짜 어려웠어요. 알빈이님이 재밌는 거예요. 아, 8번 한번 더 해드릴게요. 야, 근데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맞아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맞는데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학교마다 거의 다 풀었네. 나머지 정리 문제로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전부 다 맞출 수는 없겠죠. 친구가 한 번만 더 들어봐. 한 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네. 자, 나머지는 몇 차씩? 나머지는 몇 차씩이에요, 친구가? 2차식이요. 2차씩. 드디어 맞았어. 이게 맞았어. 오, 좋아. 이제 마스터했어? 자, 나머지는 2차식.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눌 수 있음 없음? 없음. 없습니다. 있어요. 있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뭐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를 나눌 수 있음. 그럼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음. 네. 동차수는 나눌 수 있음. 그리고 하나 더. 자,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이 숫자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꼭 다 더해서 7로 나눠야 될까? 7이 뭐죠? 아니요. 아니죠. 네. 왜? 저 2, 3, 4. 예를 든 거야. 이 새끼를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쉬울까? 7로 묶습니다. 7로 묶으면 얘네는 묶이죠. 네. 그럼 이것도 나누어 떨어지고 이것도 나누어 떨어지고 이것도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 구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고 3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인 3을 구하면 되죠. 네. 오케이? 네. 너는 집중 안 해? 내가 너네 셋 때문에 지금 설명을 안 해? 다른 애들이 너네 때문에 다시 듣는데 집중 안 해? 시켜? 다음에 쓰지마. 자,
그래서 재민아 네. 동차수는 동차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개념과 네. 덧셈으로 이루어진 식의 나머지를 구할 때는 각각이 나누어 떨어진다면 굳이 하나로 합친 다음에 하나로 합치면 7이 9개 63 66으로 계산한 다음에 7로 이렇게 나누어서 나머지가 3이라고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 나머지 없는 부분은 날려버리고 요것만 나머지를 구해도 괜찮은 거라고. 네. 이렇게 두 개만 이해했으면 그럼 봐. 요 식을 px를 3차식으로 나누면 이 새끼는 나머지가 2차식일 겁니다. 그 2차식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쓴다면 3개를 집어넣어야만 a, b, c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고 나머지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넣기 더럽게 생겼어. 네. 그래서 나는 무슨 방법을 쓸 거냐면 이 px 또한 위에 있는 식에서 말한 요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가 될 겁니다. 이 식을 요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가 될 거야. 친구가 여기까지 이해돼? 이 식을 요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가 될 거야. 그러면 이 식의 이 부분은 요걸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 새끼를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거일 거예요. 따라서 이 식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나누면 몫이 상수항이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일 겁니다. 이렇게 쓸 거라고 나머지를. 그런 다음에 2를 집어넣어 주시면 문제 끝. a만 구하면 되니까. 이해돼? 도윤아 이해돼요? 안 돼요? 됩니다. 돼? 다음번에 나오면 맞춰? 시무기는 네. 돼? 네. 재민이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너 쉬는 시간에 나한테 와. 나랑 놀아. 그래서 여기 나머지 RX를 이제 많이 봤으니까 기계적으로 A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더하기 3X 플러스 1이라고 애들이 써서 이제 맞추는 거야. 이렇게 해서 2만 집어넣어 주시면 T2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이용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9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항등식에서 자 항등식에서 19번 풀맛 야 수겸이는 뭐 틀렸냐? 그래서 맞아 선생님 준성이는 뭐 틀렸냐? 13번. 아니 13번 틀렸다고? 저도 플러스예요. 플러스 맞췄어. 하진이가 요새 샘플더니 있었어. 세린이랑 유진은 샘플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풀어오는데 풀어서 안 왔잖아. 와서 질문 안 했잖아.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요거 항등식이야. 인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어. 도현아 뭐 집어넣고 싶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넣고 싶다고? 2. 자 마이너스 2. 도현아 너 말고 도현아 뭐 넣고 싶어? 2 넣고 싶어야 돼. 2만 넣고 싶어? 또 0. 0도 넣고 싶어야 돼. 일단 그게 국룰이야. 그냥 항등식은 인수분해 되어 있는 식이 곱해져 있으면 넣어서 0이 되는 값을 넣고 싶은 게 국룰이야. 근데 이제 이걸 넣더라도 수학적 베이스가 조금 부족하면 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는 있어. Q2제곱이랑 Q0 제곱이랑 더해서 0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둘 다 0이라는 소리야. 제곱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실수제곱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더해서 0이 된다는 건 둘 다 0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요 정도는 이거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어서 요 조건이 실수제곱 더하기 실수제곱이 0이라고 하면 자 AB가 실수야. 두 개 나오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고 얘기하면 이 새끼는 A도 B도 0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A도 B도 0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것도 A랑 B가 둘 다 0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둘은 보면 이용하실 줄 아셔야 돼요. 깔려 있어야 된다고. 그럼 끝났어. Q0가 0이고 Q2가 0이야.
그럼 아까 뭐도 넣자 그랬지? 2도 넣자 그랬잖아. 그럼 Q4 제곱 더하기 Q2 제곱 이게 0이래. 그럼 누구도 0이야? Q4도 0인데 QX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돼. 이게 다야. 별거 없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계산이 좀 귀찮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 계산도 해드릴게요. PX를 찾고 싶어. 자, 요 식의 제곱과 여기 x 플러스 2를 집어넣은 식 q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거 제곱을 더하면 이거 제곱 요거 제곱이 공통인수가 될 거야. x제곱 x 마이너스 2제곱으로 묶고 앞에는 x 플러스 2제곱이 남고 뒤에는 x 마이너스 4제곱이 남습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거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px는 xx-2만 이렇게 나눠주세요. 요게 px인 거야. 그래서 p5 구하래.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정리하지 말고 p5 구하래. 계산해 주시면 문제가 끝나겠지. 요렇게 이해됩니까? qx만 찾으면 집어넣어서 px 찾으면 끝나요. qx만 찾는 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 정도 생각은 봐. 3등급까지도 요거 보면서 0 넣고 싶다 2 넣고 싶다는 생각해. 근데 2등급까지는 3등급 맞는데 2등급은 못 맞는 애들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는 조건이 둘 다 0이라는 조건이 해석이 안 돼. 요렇게 9등급제니까 2등급인 애들이 0, 2 넣는 생각은 하는데 1을 못 되는 애들이 요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 둘 다 0이라는 생각을 못해서 못 풀어. 1등급에서 둘 다. 그래서 요거 맞추면 창등요거에서 나름 이걸 킬러라고 낸 거야. 장동고 일장. 객관식 뒤에서 두 번째 문제라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낸 거고, 그 다음에 20번은 지난 시간에 그 P 들어가는 왔다 갔다 하는 문제랑 좀 비슷하게 함수 개형추로 나가는 거. 자, fx랑 gx가 있대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얘기 안 해줬으니까 f가 일단 아래로 볼록한 거 먼저 생각해 볼게요. 3이랑 마3이랑 똑같아. 센터가 얼마라는 얘기 하는 거야? 0이라는 얘기 하는 거야. 3이랑 마3이랑 똑같아 지금. f 마3이랑 2차 함수에서 함수값 두 개가 똑같다고 얘기하는 건 중간이 대칭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G형이랑 G4가 그 다음에 F형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1이라고 잡을게요. 여기가 0,1이래. 그 다음에 G형이랑 G4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대칭축이 X는 2야. 2가 축이야. 그 다음에 F형도 G형도 1을 지나간다고 얘기했으니까 F형도 G형도 1을 지나간다고 얘기했으니까 GX가 아래로 볼록한 함수라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여기가 2고, 위로 볼록한 함수라면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드릴게요. 위로 볼록한 함수라면 여기가 0,1 여기서 만나야 돼. 대칭축은 2여야 되고, 위로 볼록한 함수라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요렇게. 그러면 대칭축 fx 0인 거 맞고요. gx 2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f형이랑 g형 서로 같다 0에서 만나는 거 맞고요. 그 두 값이 1이라는 것까지 맞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fx는 2 이렇게 생기면 fx2는 무슨 근을 가져요? y는 2랑 몇 번 만나? 2번 만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근데 문제에서 하나는 중근을 갖고 하나는 두 허근을 갖는다고 얘기했으니 요 새끼는 중근이나 허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기 때문에 요 새끼나 요 새끼는 그냥 이컷 당하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래로 볼록하면 0,1이 꼭지점인데 그러면 y는 2랑 두 번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건데 문제에서는 중근을 갖거나
서로 다른 두어근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한 번 이하로 만나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 그림이 틀렸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위로 볼록한 그래프면 똑같이 꼭지점이 0,1입니다. 얘가 0,1이야. 그럼 y는 이랑 무슨 근 가져요? y는 이랑 허근 가져요. 그럼 뒤에 나오는 gx가 마이너스 3이라는 새끼, 요 새끼가 뭐여야 돼요? 중근이어야 해요. 그러면 얘가 0에서 만나면서 축이 여기가 2야. 근데 y는 마이너스 3이랑 중근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꼭지점을 알았으니까 식을 세울게요. fx는 a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될 거고 gx는 세로창의 개수만 모르는 상황이에요. gx는 b x-2의 제곱 빼기 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하진아 안 쓴 조건 못 풀었죠? 안 쓴 조건 여기까지 이해돼? 안 쓴 조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새끼 꼭지점 2,마삼인 거 썼고요. 하얀색 그래프 꼭지점 0,1인 거 썼어요. 안 쓴 조건이 뭘까요? 노란색 그래프가 0,1을 지나간다는 건 아직 안 사용했거든요. 그걸로 b값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0,1을 지나간다. 따라서 b는 얼마? 4b가 4가 되니까 b가 1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고요. 이렇게. 자, b가 1이라는 거 찾아냈고 f1 더하기 g1이 3이래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잖아요. 절대값 g1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f1은 a 플러스 1인데 즉 절대값 a 마이너스 1인데 최고창의 개수인 이 a 값은 음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얘가 3이려면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fx 찾았으니까 문제 마무리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따지는 문제야. 그래프의 개형을 따지고 그래프를 추론하는 문제야. 그래서 당연히 하나하나의 조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x는 0이 대칭축, x는 2가 대칭축, 0에서 둘이 만나요. 그리고 함수값은 1이에요. 그러면 요 새끼의 꼭지점은 0,1이라 요렇게 생겼거나 요렇게 생겼거나. 근데 fx 이거 fx-2는 0이 어떤 근을 갖느냐라고 물어보면 fx가 y는 2랑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fx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2랑 아래로 볼록하면 2번, 위로 볼록하면 빵번. 서로 다른 두억은 서로 다른 두식은. 따라서 두억은이라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픽스.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gx 더하기 3이 0이라고 써 있으면 gx랑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가 접한다는 뜻이에요. 중근 갖는다는 건.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 그래서 꼭지점으로 식 세워놓고 0,1 지나간다고 해서 gx 찾아주고 f1 더하기 g1이 절대값 지우면 3이라는 거 이용해서 a값 찾아주고 그러면 fx, gx 다 찾았으니까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1번. 22번은 다 알아? 22번은 쉽구나. 21번도. 자, 21번 보시면 세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 ABC가 있을 때 나조건 먼저 볼게요. C만 2차식이니까 C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뭐가 공통인수가 됩니까? A 플러스 B가 공통인수가 되죠. 근데 굳이 인수분해 해야 됩니까?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0보다 커요, 작아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ABC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0보다 커, 작아? 커요. 0보다 클 때 너네들이 방정식을 풀 때나 인수분해를 할 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2로 그냥 나눠서 식을 예쁘게 만들죠. 네. 그럼 얘도 어차피 0 아니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날리고 날려주시면, 그러면 남는 게 AB 사라지고 넘어가서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게 남습니다.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럼 위에서 정리하시면 4AB가 60이죠. AB는 15가 되겠네요. C가 빈변이라며. 요거랑 곱해서 얼마라고? 15라고. 요거랑 곱해서 15라고. 그럼 답은 2분의 15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틀린 것들 정리해 보세요. 이회 시험 짓는 사람. 2회 시험 짓는 사람. 일회 시험 짓는 사람. 일회 시험 짓는 사람. 일회 시험 짓는 사람 좀 불러주세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건